네, 지금부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 자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회 서비스를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서비스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으로 마련되도록 하는 게 절실한 그런 사회입니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 그 비리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졌을 때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대표 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률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련해서 윤소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17번째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와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발표로부터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서비스 공단은 과연 얼마나 처음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회서비스 공단이던 명칭이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않고 2019년 예산안에 4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고작 67억 원을 편성하더니 최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급기야 보육부문을 뺀 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이 일어났다는 점, 또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게 되고 서비스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공단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단 법안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 주체이신 노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대표로 계신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우회는 그동안 8년 동안 이 공대위 대표를 맡아서 노인 장기 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해오신 단체이십니다. 김민문정 대표님 모시고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노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문정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윤소아 의원님과 그리고 공동 발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유치원 원장들의 방해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비리
문제조차도 공론의 장에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인 유아 교육을 민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간 유치원은 엄청난 기득권, 공룡, 이익 집단이 되었습니다. 토론의 무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오만은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것은 비단 유아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등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가 민간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원 기관 중에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는 0%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유치원 비리, 토론의 무산과 같은 이런 사태가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아픈 어른들을 볼모로, 장애인들을 볼모로 민간 사업자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 어떤 폐악을 떨지 모르는 상황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애택하는 일이 지속되는 한 이 부조리한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이러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국가 스스로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전가의 결과는 우리의 아이들, 노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회 서비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잘못된 사회 서비스 정책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발의된 이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률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공단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계 전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김경자 수석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되는 순간 사회적 임금이라고 사회적 복지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순간 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공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너무나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은 이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대로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한 산별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금 사회서비스원, 진흥원 등으로 이름을 변질하면서 실제로 제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윤수아 의원님과 함께 사회서비스공단 입법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말 사회서비스공단이 제대로 설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노동자들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정부와 특히 이곳 국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엄청난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서비스 공단은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의 요양원이나 민간인 장애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돈으로, 지자체의 돈으로, 정부의 돈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보육과 장애와 예를 들면 요양까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민간 시설의 시설장들이 나서서 이걸 설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온갖 로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설립돼서 정말 노동자랑 국민들이 이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돈이 없어도 진정하게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생각을 꼭 해서 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로비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좀 차단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주실 걸 간절히 호소드리고, 저희 민주노총은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노인과 어린이와 장애인을 돌보는 많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 노동자를 대표해서 현장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제가 요양지부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제가 요양지부장 이건복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국민 모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재원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재가요양기관 아까 0.1%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민간시장에 풀어놓고 불법, 탈법 이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요양기관들은 수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양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도 없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장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높은 이직률의 고통만 남았습니다. 시장에 맡겨져 영리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장기요양 외에도 장애활동 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은 국정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은 좋은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던 40만 요양 노동자와 그 외 모든 돌봄 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변절되었고 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특별법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지원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도 재정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역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통합 재가급여 수가개발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근속 호봉 체계 마련과 전일제 월급제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기다리면서 실망과 분노가 점점 차오릅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제야 준비하면서 민간시장 반대 의견에 쩔쩔매고 지금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불편한 진실 속에서 고통받는 노인들, 안전한 곳에 내 아이를 맡기고 싶은 워킹맘, 하루도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들에게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정당한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공단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계신 김남희 팀장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는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직접 지려하지 않고 민간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택해 민간, 개인사업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를 억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사회서비스 공단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오늘 정의당 윤소아 의원과 노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의 첫 발을 내디디려 한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 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운영에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을 위하여 한국 사회의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10월 16일 정의당 윤소아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